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의 막방이 될 것 같은데요. 야, 중요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공들여서 연구했던 건데 그게 고스란히 기사가 돼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어떤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저는 그 책을 못 봤는데도 제가 연구한 거랑 그 책이랑 상당히 겹쳐요. 네,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정말 조심해야 될 때다. 진짜 이거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특히 영끌한 분들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제 보이세요? 이거 여기서 보이나? 이거 잘 안 보이나요? 이거 아이고,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이렇게 보면 잘 보이겠다. 이거 보이세요? 찰떡 아이스 쫀득쫀득 방금 먹었어요. 짠. 없어요. 다 먹었습니다. 둘째 놈이 뭐를 아이스크림 막 사온 걸 갖다가 훔쳐왔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훔쳐왔습니다. 네, 먹어버렸어요. 이제 입맛 다시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빚으로 지은 집 무너질 수도, 영끌족 직격탄.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게 저는 처음에 빚으로 졌다는 줄 알았어. 빚으로. 아침마다 우리가 드라이기 하고 빚으로 막 빚잖아요. 약간 억지 개그 같은데? 아니면 빚으로 지은 집, 빚. 후라시로 지은 집. 가계부채는 왜 위험한가? 하우스 데트. 야, 참 무서운 얘기 나왔네요. 자, 책을 잠깐 보면요. 이게 원서래요. 이게 원서고, 이거는 번역서래요. 저도 좀 전에 구글에서 그냥 찾은 거야.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전 처음 봤어요. 자, 기사를 먼저 볼게요. 제목은 빚으로 지은 집 무너질 수도, 영끌족 직격탄 경고, 김익환의 BOK 워치. 그러면서 작년보다 50만원 불어나. 50만원 불어나다고? 이게 많이 아니겠죠? 가계 총 이자 비용 70조. 50조 원 불어나 아닌가? 혹시? 50만원? 이거 오타 같은데? 역대 최대래야. 이자 비용만 70조래. 과도한 빚으로 내 집 마련한 2030 세대 취약차주 등 직격탄 우려. 빚으로 지은 집 무너지나. 자, 이거 기사가 나오기 전에 원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건 요약본이라서 저는 그래서 원본을 찾아가지고 엄청 길어요. 기사가 읽는데도 한참 걸렸어. 여러분들께 그래도 그 또박또박 읽어드리려고 제가 마킹을 다 해갖고 왔어요. 자, 이거 원서입니다. 자, 이거 원본이고 아까 나온 게 이거는 또 노경목의 미래노트네. 네, 같은 내용이에요. 가계빚 폭증이 경제 충격 부른다. 2022년 한국에서도 2014년 빚으로 지은 집에서 밝힌, 이게 이 책이 2014년도에 발간됐나 봐요. 가계부채, 소비 감소, 경제 위기. 요 순서대로래요. 주요국 대비 가계부채 높은 한국. 2022년 금리 인상기 더욱 취약.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정부 우려로 강도 높은 금융제 새해도 유지. 유지? 이거 영어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지 이거? 참. 자, 기사를 계속 볼게요. 상당히 긴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리고 제 차트가 중요해요.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들 사건을 촉발시킨 원인은 가계부채라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책을 2014년에 내놓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티프 미안과 아미르 수피가 그들이다. 하여튼 그 정책 당국자들이 이 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정책 당국자들이 이 책에 귀를 기울이겠대요. 왜냐면 고승범 위원장이 딱 취임하자마자 직원들한테 이 책 다 사라고 그랬대요. 안 사면은 영장 3일씩 보내고 그랬대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2017년에도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직원들과 만날 때마다 빚으로 지은 집을 화제에 올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딱 보니까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현재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요즘에 안철수는 전에 안 꼈었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할 때 이재명 아니면은 윤석열 얘기했는데 안철수 많이 컸어요. 설마 대통령 될까? 그러면은 재밌겠다. 네.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적어요. 예. 가계부채 증가, 소비 감소는 필연이다. 소제목. 원리금 상한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고 그만큼 소비 지출이 줄어든다. 부채가 너무 많으면.
그리고 이 같은 지출 감소가 본격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 경기 불황, 나아가서는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순서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대공황이나 서프라임이나 전부 가계 부채 때문에 일이 벌어졌대.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증가율, 그다음에 GDP 대비 1등, 다 1등이죠. 1929년 대공황이 급작스러운 소비 위축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소비 위축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데, 미안 등은 저자죠. 1920년대를 관통한 가계 부채 증가가 소비 위축으로 이었다고 말한다. 어휴, 무섭네요. 지금이랑 우리 똑같네. 이 사람들인가 보지. 두 명인가 봐요. 이 사람. 설명이 없네 근데. 1920년부터 29년 사이 10년 동안, 그때를 우리가 로링 트웨니즈 그래가지고 포효하는 20년대요. 2차 대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주식이 100포인트도 안 되는 주식이 380까지 거의 4배가 올라 버렸으니까, 90몇에서 360 갔으니까 거의 4배 올랐죠. 49, 36 딱 맞네. 주택 할부금융과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 소비에 대한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경제학자 찰스 퍼슨스가 1930년대에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2020년부터 2029년 10년 동안 3배가 증가했대요. 와, 그러네. 그리고 사람들은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빚을 이용해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겠대요. 1920년대. 우리는 요즘인데, 요즘엔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우리 10년 전 카드 사태 직전만 해도 카드 써가서 타는 걸 2년 전에 할머니들이 그랬고, 빚내서 산다 그러면 그랬는데, 카드 사태 그때 그냥 폭발적으로 막 긁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한 7, 80년 늦었네. 빚으로 지은 집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에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이 선행됐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서프라임은 2008년 9월에 왔지만 2006년 2월달부터 4월달에 고점을 치거든요. 그 다음부터 슬슬슬 빠지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리먼이 파산한 거예요. 리먼이 상투에 파산한 게 아니고,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2006년을 기점으로 미국 내 소비재 기업들의 파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2006년 물가지수로 환산하면 2006년 2월달이 상투고요. 명목으로 하면 2006년 4월달이 상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07년에 상투였죠. 미국보다 좀 늦었어요. 대공황 이후 가계대출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났던 때래요. 2008년 서프라임이.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면 문제가 되죠. 제 차트에서도 나와요. 소비지출은 2008년 가을 전에 크게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미 리먼 파산하기 전에 소비지출이 겁이 나갖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쓴 거야.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지. 자동차와 가구 관련 소비 지출은 8%, 주택 개조 관련 지출은 5% 줄었대요. 리먼 파산 전에 이미 벌써 징조가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겁이 나서 돈을 못 쓰고 이제 쓸 돈이 없는 거지. 어쨌든 어느 나라든 어느 시기에든 가계대출이 임계점을 초과하면 필연적으로 큰 경제 충격이 뒤따른다. 그래갖고 인류학자 중에요, 세계 위기가 오면요, 한국만 망할 거래. 한국만. 왜? 가계부채 때문에. 주가도, 그 다음 경제도, 부동산도 가장 먼저 망하는 게, 가장 크게 망하는 게 한국이래요. 진짜 그렇게 될지 한번 봅시다. 가계부채가 더 크게 증가할수록 소비지출 또한 급격히 줄어든다. 왜? 쓸 돈이 없지. 돈 갚느라고. 이자 갚느라고. 97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던 나라일수록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이게 주로 미국, 유럽, 스페인 이런 데예요. 우리나라는 이때 덜 늘었어. 요즘에 늘은 거지. 39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통화기금의 연구에서도 불황에 따른 소비 감소폭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가 가계부채 증가율이래요. 상식적으로도 빚을 많이 내면 이자 내고 하느라고 좀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껴 쓴다는 얘기 뭐예요? 소비가 감소된다는 얘기지. 1994년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유럽 경제학회장 취임 연설을 한 머빈 킹은 1990년대 초 가장 심각한 불황이 일어났던 나라들은 모두 민간 부채가 크게 증가했던 나라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1991년에 상투 쳤잖아요. 97년 스페인, 77년 스페인, 이거 이따 스페인 77년 볼게요. 87년 노르웨이는 없어요. 91년 스웨덴, 92년 일본. 자, 이 네 나라 중에 97년 스페인 이따 차트를 볼 거고요. 92년 일본도 차트를 볼게요. 노르웨이랑 스웨덴은 제가 왜 뺐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어. 얘네들은 완전히
그 뭐냐 서유럽 국가 이게 이제 북유럽 국가죠. 완전히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산유국이고 엄청난 부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할 게 말이 안 돼. 근데 스페인이랑 일본은 우리나라 옆 나라에 있으니까 그렇고 스페인은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로 비슷해요. 특히 축구가 비슷해. 껄껄껄. 민간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야, 이거 제가 그동안 몇 달 내내 차트를 보여드렸던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역시 해외 석학들은 이런 걸 다 미리 연구를 해놨네. 그렇지만 차트를 저처럼 이쁘게 만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존심은 있어갖고 저도 안 지려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주 분명한 패턴이 드러나는데 경제적 재앙에는 거의 언제나 가계부채가 이것도 번역을 해놓으니까 1에 은는 이가에 가계부채가 1에 2 가계부채가 급격한 이거 봐, 이거 해석을 보세요. 이게 다운표쳐 놓은 거니까 이제 원서를 번역한 거예요. 보세요. 거의 언제나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거라는 현상이 선행해서 이거를 다시 제가 번역을 다시 할게요.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이게 한국 경제 좀 오타 이런 거 좀 잘해라 진짜. 선행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상관관계는 매우 강해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이야기하는 일종의 경험적 법칙에 가깝다. 더욱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위기는 소비지출의 급격한 감소와 긴밀히 연관된다. 선진국 대비 악화된 한국 부채. 자, 이제부터 우리나라 얘기 나옵니다. OECD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총액 또는 GDP 대비 부채 비중 이런 거는 OECD 사이트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대요. National Account at a Glance Household 차례로 클릭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저도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서 데이터 다운받아요. 그 대신 분기마다 한 번씩 다운받아요. 한국의 해당 비율은 2008년 서프라임 때요. 138%에서 지금 200%야. 다른 나라는요. 이때 다 줄었거든. 아니 그 서프라임 이후에 부동산 폭락하면서 다 줄였는데 우리만 늘렸어. 최경환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빚을 계속 내서 사고 있어요. 사용 가능한 연소득 대비 이게 뭐예요? 가처분 소득 대비 2배 이상을 그러니까 200%가 한국 가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월등해요.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차트는 제가 옛날에 다 만들어놨던 차트야. 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쳤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더 있나? 여기까지 됐고요. 네, 됐네, 맞네요. 2008년에 우리나라가 31개국 중에 10위였는데 현재 6위래요. 6위. 이게 작년 말 기준, 작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좀 더 올랐을지 몰라. 근데 이 중에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들은 우리보다 위였는데 다 줄였대. 이따가 영국, 스페인 나와요. 포르투갈은 뺐어요. 나중에 포르투갈도 할까? 근데 차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포르투갈이랑 호주는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관심을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스페인이랑 영국을 했어요. 영국은 기본으로 큰 나라니까 그렇고 스페인은 우리랑 축구가 비슷해서 실제로 땅 면적, 인구 구조 뭐 이런 성향 이런 게 좀 많이 비슷해요. 대공황 직전에 미국과 지금 비슷하대요. 우리가 B2가 일반화됐고요. 대출을 리스크가 아니라 권리로 생각한대요. 왜? 야, 대출 맡기기 전에 빨리빨리 대출 받아 이러고 있대요 지금. 그 쇼킹 부동산이 맨날 그러죠. 여러분들께 특별한 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부터 대출이 맡길 테니까 지금 빨리 그 전에 대출 맡기기 전에 대출 받아 놓으세요. 이게 바로 리스크가 아니라 권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쇼킹 부동산 나빠요. 그러니까 아파요 생각나네. 발음이 비슷했어요. 맞죠? 일본 보세요. 일본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좀 이따 나와요. 114%인데 빚을 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번 되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대. 빚을 적극적으로 안 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7년 147%에 달했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 101%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 줄였어. 근데 우리나라만 늘렸다니까. 좀 이따 차트를 보면은 지금까지 뉴스에 나온 내용 있잖아. 다 텍스트잖아요. 저는 다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하여튼 우리나라 더 어려운 시기를 보게 될 거래요. 빚으로 지은 집을 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 시스템의
혼란과 맞물려 나타난다. 원리금 부담에 줄어든 소비 지출이 자산가격 급락으로 이어지고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국가가 위기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출 총량 규제도 결국은 증가폭을 억제시키는 거지 줄이는 대책은 아니다. 줄이는 대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더 큰일 났네. 자, 여기까지 신문 기사를 봤어요. 한경 요 기사 빚으로 지은 집 무너질 수도 연끌 직격탄 경고. 자, 이걸 지금부터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방금 전에 대공황 얘기가 나왔죠. 대공황 직전에 부동산 버블이 있었어요. 플로리다 반도 땅 투기가 먼저 되면서 여러분들 폰지 사기 알죠? 폰지. 찰스 폰지가 플로리다 땅 투기하다가 구속됐다니까. 그것도 제가 신문도 다 스크랩을 해놨었는데, 자, 일단 요 차트는 미국의 300년 차트인데 독립 이후에 이전은 영국이에요. 미국의 주가지수 차트랑 그 다음에 1896년 여기 찰스랑 다우 있죠. 찰스 우리 찰스 요번에 출마했는데 지금 22% 15%까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찰스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찰스 다우가 응원합니다. 찰스 다우, 에드워드 존스 했고 다우 존스예요. 찰스 다우가 이거 다우 존스를 만든 사람이고 에드워드 존스는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장인가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이 합작해 갖고 만든 거예요. 이때 이유가 다우 존스 지수예요. 이런 300년 데이터는 어디도 없어요. 이거 하나 다운받으시면 좋아요. 네이버 카페에 항상 자료실 올려놓으니까요. 자, 대공황이 이때가 대공황이거든요. 386에서 42까지 89% 폭락했어요. 3년 동안. 그 직전에 로우링 트웬티즈가 이거예요. 폭등한 거. 90에 있던 주가가 386까지 폭등했다니까. 근데 문제는 96이 아닌 42까지 폭락했어. 시발점보다 더 떨어진 거야. 보통 공황은 시발점보다 더 떨어져요. 욕하니까 시원하다. 자, 여기서 세밀하게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차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방금 뉴스에서 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케이스 실러 지수 있어요. 케이스 실러 지수 요 파란 선. 그 다음에 10대 도시는 하늘색 선인데 약간 모양이 다른데 케이스 실러 지수를 대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CRB 지수 그 다음에 유가,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골드, CPI, 그 다음에 뭐 불황기,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일 다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어딜 볼 거냐면요. 여기 대공황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 이게 대공황인데 이게 1차 대전이 여기서 뚝 떨어진 거 있죠. 여기 데이터가 2달 반 비었어요. 대공황 때 갭으로 떨어졌거든요. 휴장했다가 3개월 있다가 오픈했을 때 폭락을 했어요. 이때 24% 빠져갖고 그다음에 여기서 출렁출렁 하다가 이때 막 스페인 독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폭등을 해서 이렇게 폭등. 그 다음에 이게 폭락한 게 대공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요 파란색 선 있죠. 파란색 선 요거 케이스 실러 미국 주택가격 지수예요. 이렇게 된 거. 자, 보세요. 여기가 없다고 치면 여기까지를 딱 치면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죠. 부동산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폭등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우 존스가 사상 최고치 찍고 폭락하기 전에 미국 플로리다 반도 땅 투기가부터 시작됐거든요. 해변가에다가 막 늪지대에도 땅도 막 우편으로 사고 팔았어요 그때. 근데 그 우편으로 주고 사고 판 거를 사기친 게 폰지야. 그래갖고 앞에 사람 걸로 뒷사람 거 넣어주고 막 그런 게 우리가 보통 폰지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폰지가 두 번 돼요. 두 번. 그 우편 아닌가 뭔가 그걸 한번 사기 한번 치고 그다음에 플로리다 땅 투기로 한번 사기 한번 쳐갖고 구속돼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나게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 이때 역사 연기 보면 참 재밌더라고. 자, 보셨죠? 지금 미국 플로리다 반도 부동산 땅 투기로 생각해보세요. 미국 전체 땅덩어리가 이 정도 올랐으면 플로리다 반도는 이렇게 올랐을 거라고. 이해 가시죠? 이거는 평균을 낸 거잖아요. 평균을. 물론 못 오른 데도 있겠지. 못 오른 데도. 알래스카 이런 데는 누가 땅 투기해. 안 오르지. 자, 이 차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여기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때 왜 폭등해요? 1차 대전. 이때 왜 폭등해요? 2차 대전. 그러면서 케이스 실러 지수도 폭등을 하네. 왜? 뉴딜 정책으로 불황이 끝났거든? 그러니까는 미국의 또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겠죠. 이렇게. 여기 파란 거요. 요 파란 게 케이스 실러 지수예요. 자, 엄청난 대단한 거 일단 봤죠? 뉴스에 나온 거 있으면 이제 관련된 거 자꾸 차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차트는 방금 말했던 그 OECD에서 다운받아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데이터가 다운받게 돼 있어요. 일본은 55년부터 있더라고. 좀 더 길어. 여기서 세 가지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정부 부채는 다운 안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파트를 연구하는 거라서 그 정부 부채가 느냐 줄냐는 그 아파트가 거의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그 가계신용 이렇게 쫙 늘어요. 가계신용이란 대출금과 카드론 그 다음에 뭐 캐피탈 이런 것까지 자동차 할부금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이때 IMF 때 살짝 줄었어요. IMF 때 50%가 안 됐어요. 그 대신 이 기업이 100%가 넘었다니까. 그러다가 단기자금 빠져나가면서 박살이 나가지고 이게 113%인가 해서 73%까지 박살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은행들이 기업에다 대출을 잘 안 해줬어. 그 대신 누구한테 줬냐? 개인한테, 민간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가게에다가. 왜? 여기는 담보가 있거든. 아파트 담보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기업은 담보도 없이 그냥 수출 대금 이런 걸로 대출해줬다가 나중에 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결국 차압 들어가고 막 경매 들어가고 막 이랬겠지. 자, 이때 급격하게 는 이유가 기업 대출을 줄이는데 그러면 은행은 뭐 먹고 살아? 누군가한테는 돈을 빌려줘야지 이자를 받지. 그래서 개인한테 빌려줘서 급격하게 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 사태가 벌어져갖고 또 박살이 났네. 원래 기업은 줄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카드 사태도 이제 끝나고 해가지고 부동산도 화랑이고 하면서 기업 부채 100%까지 늘고요. 가계 부채는 계속 늘었어요. 자, 이러면서 슬슬 아파트가 폭락을 하면서 가계 부채가 좀 이렇게 느는 게 기업도 이렇게 좀 주춤하다가 이제 기업 부채도 줄었어요. 100%를 못 넘었어서 그러다가 이 순간부터 2013년 14년 이때부터 갑자기 최경환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빚을 엄청 냈네. 100% 돌파. 기업도 결국 100% 돌파. 두 개 합쳐서 220%. 자, 요 차트 요거 합친 게 이거예요. 합친 게 요거예요. 최근에 이 최경환 장관 이후에 그 빚 올라가는 속도 보세요. 어마어마한 무시하죠. 이게 1등이라니까 세계에서 1등. 자, 요 차트를 가지고 응용을 한 게 요 차트죠. 자, 왼쪽은 91년도 일본, 이거 그다음에 오른쪽은 2007년도 8년도에 미국, 스페인, 그다음에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예요. 전부 1960년부터 데이터를 2040년까지 80년 동안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일본을 볼게요. 일본을 보면 아까 91년도에 일본이 무너졌잖아요. 이때 보시면요. 가계부채가 69%고요. 기업부채가 140%까지 갔어요. 그런데 두 개 합쳐갖고 211%까지 갔어요. 211%에서 217%까지 갔어요. 이러면서 부동산이 버블이 무너졌어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소비가 줄고 경제 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폭락하는데 돈 쓸 데 어딨어. 차압 들어오고 막 반토막에 10분의 1 토막 나고 그랬다는데. 그리고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거예요. 왜? 얘네도 결국은 부채 때문에 망가져갖고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예요. 자, 확인했죠? 자, 이거 다 OECD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자, 미국도 기업부채, 2007년도 전후에 물론 공통적인 건 전부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치고 빠질 때 부동산이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소비 지출이 줄면서 빚 갚으면서 대출이 늘었으니까. 근데 미국은 2006년도 7년도에 보면요. 기업 대출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62%인데 가계 부채가 100%가 돼요. 100%. 그러다가 이렇게 줄은 거 아니에요. 왜 줄어? 반대면에 경매 나가갖고 이게 반대면에 나가가지고 이게 부채 합친 거예요. 17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200%는 안 넘었어요. 왜? 기업 부채가 별로 안 많았거든. 그러면서 케이스 실러 지수가 폭락한 거 보이죠? 이렇게 케이스 실러 지수. 그 다음에 스페인이 우리랑 비슷해갖고 연구한 건데 얘네도 생산 가능과 인구 줄면서 부동산이 폭등을 했어요. 근데 얘네도 그 가계부채는 81%까지 가고 한 80 몇 %까지밖에 안 갔어. 근데 기업부채가 많이 늘어가지고 126%까지 갔어요. 상수 칠 때. 그 다음에 140%까지 갔어요. 두 개 합친 게 요 파란 거거든요. 파란 게 부동산 상수 칠 때가 207%, 그 다음에 꺾이고 났을 때도 더 늘어서 220%까지 갔어요. 226%. 근데 지금 우리가 220%라니까. 큰일이에요, 큰일. 근데, 아까 스페인이 77년에 망했다며요. 진짜 그러네.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78년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77년에 불황이 오면서 그 다음에 상투치고 폭락을 했네. 야, 이게 몇 년 만에 최저치예요. 이거 거의 10몇 년 만에,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별로 짧아 보이지만 이게 10년이에요. 10년. 야, 제 차트 진짜 대단하게 유용하네. 그쵸? 일본 90년대,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77년에 상투 쳤다며. 아까 근데 78년부터 빠지는 거 80, 한 3년까지 빠졌네. 한 5년 동안 빠졌네. 5년 동안. 박살났네.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아파트 값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차트 볼게요. 다음 차트는 영국, 중국 두 나라인데 나중에 제가 포르투갈이랑 호주랑은 좀 연구를 해야겠네. 기사에도 나온 거 보니까. 자, 일단 영국도 볼게요. 영국도 184%까지 늘었어요. 그 부채가. 그러다가 줄었지. 그 다음에 중국은 아직 닥친 나라가 아니고 앞으로 닥칠 나라니까 그냥 냅둘게요. 자, 요거는 GDP 대비 민간 부채예요. 즉 가계와 기업을 합친 거예요. 정부 뺀 거예요. 민간 부채, 민간 채무. 그런데 보세요. 일본 91년에 상투 칠 때 혼자서 200%를 넘었었어. 210%까지 갔다가 잃어버린 20년 되면서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2007년도, 8년도 이때 보면요. 이때 보면 일단 미국이 검은색이 상투 치고 부동산 빠지는데 부채가 한 1, 2년 늘다가 박살이 났죠. 서프라임 때. 그 다음에 스페인도 늘다가 박살이 났죠. 그 다음에 영국이 어디냐, 영국 분홍색, 주황색. 여기서도 얘도, 그러니까 부동산 상투보다는 부채 상투가 좀 더 늦게 와요. 왜냐면 아파트가 상투 쳤다고 해서 부채 상환시키진 않죠. 아파트가 꼭지치고 5%, 10%, 20% 빠지면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 안 해주고. 왜? 큰일 났거든. 아파트 빠지면 담보대출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대출도 안 해줘. 연장도 안 해줘.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느 정도 빠져야지 GDP 대비 부채 비중이 줄더라. 항상 그랬어요. 다 1, 2년 후에 왔어. 다 1, 2년 후에.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200%를 넘었다니까. 우리랑 중국은 이미 꺾였어요. 분홍색 중국은 꺾였고 우리는 아직도 안 꺾였어. 다른 나라는 이미 엄청 줄어든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좀 는 것 뿐이야. 물론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겠지만. 자, 이거는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인데 방금 그 뉴스에서 나왔었던 거는 이거는 가처분 소득이야. 가처분 소득. 보세요. 2007년에 가처분 소득은 정확히 일치해요. 아까 GDP 대비 그 민간 부채 비율은 한 1, 2년 정도 타임 레그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가처분은요 정확히 일치해요. 정확히 일치한 게 이거 영국 일치하죠. 2007년도. 그 다음에 초록색이 ESP 에스파뇰. 이게 스페인 일치하죠. 미국 검은색 일치하죠. 일본은 이미 그 91년에 꼭지치고서 빠지고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여기 앞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도 95년 데이터만 얘기를 했어요. 95년 이후에 지금의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2007년 서프라임 이후에 엄청 줄여 있다. 아까 미국 검은색 144%가 100 몇 프로로 줄었다는 101%인가로 줄었다는 뉴스에서 봤잖아요. 미국이. 근데 우리는 140%였던 게 200% 넘었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어쨌든 이 데이터 기가 막히죠. 야, 이거는 진짜 어느 석학도 어느 돌대가리도 이런 거 못 만들어. 저는 그 석학들 그 석사 박사 받고 대학교 교편 잡고 있는 그런 노벨상 받고 그런 사람보다 제가 더 똑똑하니까 제가 그 석사들보다는 저는 돌대가리. 맞죠? 자, 요 데이터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 다운받으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압축 파일로 다 올립니다. 저는 매일매일 압축 파일로 다 자료를 올려요. 많은 분들이 다운받아서 저도 기분 좋아요. 왜 이 아까운 걸 주냐 그러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옛날에 저 동네에 살 때 맨날 부침개 해갖고 주위 사람 나눠줬거든요. 저 그런 기분이에요. 막 만들었고 막 나눠줘. 그래서 저는 많은 여성들한테도 사랑을 나눠줘. 그래갖고 31명까지 사귄 적도 있어요. 많은 여자들한테 저의 사랑, 저의 멋진 외모 이런 거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솔직히 인덕 아니에요? 인덕? 별이 5개인데 얼굴이 짠. 지금 문제는 제목이 영끌이었잖아요. 영끌족도 큰일 났다잖아요. 영끌족도 왜 큰일 났냐면 2019년 7월 달에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가 조정을 받으려다가 뜨는 거야. 근데 누가 띄워서 20, 30대가 여기 LTI, 론 투 인컴이거든요. 소득 대비 그 부채 비율이 53%, 43%로 폭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30%가 안 되던 매매 비중이 갑자기 44%까지 가고 40, 50대의 50% 매매 비중이 오히려 역전을 됐다니까.
결국은 지금 1, 2년 사이에 끌어올린 게 영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죠. 큰일 났다고. 대출을 이빠이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3천만 3천만 원, 2천만 원 대출금 갚으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2억, 3억, 5억을 쉽게 받는 거야. 왜? 미래에 나는 이거 금리가 낮으니까. 또 아파트는 사야겠으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팔아먹어요? 다주택 투기꾼들이 팔아먹었다니까. 이게 강남 3구만 갖고 한 건데 법인 연끌 임대사업자들 하다가 엄청 다 팔아먹었다니까. 지금도 아마 팔고 있었을 거야. 내가 업데이트 안 돼서 그런데 큰일 날 일이에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일단 파동을 계산하면 87년 5월 달부터 시작된 파동이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가 되고 이제 끝났다고 치고 10월 달에 상투 치고 지금 3개월째 빠지고 있다고요. 슬슬 빠져. 나중에 기울기가 급하게 빠져갖고 8년 동안 빠진다 이 얘기예요. 제 주장은. 계산해 보면은요, 52% 빠지는 게 나와요. 52%. 이거는 안 깨.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잖아요. 이때도 IMF 때도요, 절반 정도밖에 조정을 안 했어. 근데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이건 100개 아파트는요, 뭐 서초동, 강남구 이런 거니까 반등했다가 빠졌지만 절반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일반 아파트는요, 서울 아파트 전체로는 이렇게 빠졌다니까. 그래갖고 73년으로 돌아갔다니까. 30년, 25년 전에 가격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2030년에 가보면요, 일반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요, 2014년 저점을 깨가지고 30년 저점으로 30년 만에 최저치가 된다니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KB 데이터예요. 물론 실질 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87년부터 91년까지 올랐는데 일본은 20년 동안 하락했고 우리는 8년 동안 하락했는데 문제는 이 저점을 깼다니까. 73년도 가격으로 떨어졌다니까. 25년 전에 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사태가 지금 올 수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하고, 여기 제목처럼 빚으로 지은 집 무너질 수도, 영끌족 직격탄. 아유, 진짜 직격탄이 아니라 유탄이라도 안 맞아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자, 오늘 뉴스에 진짜 정말 반가운 뉴스, 제가 그동안 맨날 방송에서 떠들던 그런 얘기가 뉴스에서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OECD 그 사이트 들어가는 것까지 똑같아. 저는 그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연구한 거예요.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영화 볼 게 하나 있어갖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엘리엇 응원해주시고, 알죠? 좋아요, 알람 설정해서 동시에 한꺼번에 봐주셔야지 저한테 어떤 플러스가 많이 된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